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인종과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려는 우리 한국인들이 이 같은 차별적인 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은 어린아이들을 살펴보더라도 피부색을 그저 개성 정도로만 인식하는 성숙한 태도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다양한 나라를 경험했다는 흑인 학생의 사연입니다. 그는 특히 가장 최근에 머물렀던 한국과 일본에서 정반대의 경험을 썼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시작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두와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영국인 여학생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메이라고 합니다. 전 한국에 오기 전까지 일본에서 지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고 또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차차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부모님은 특파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종종 잦은 이사를 다녀야만 했어요. 중학생 때가 바로 일본이었죠. 이전에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아시아에 살았던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큰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본에 발을 디뎠을 때 주변 시선 때문에 불편함이 많았어요. 부모님께선 일본이 특유의 폐쇄적 문화가 있으니 감안하자고 하셨죠. 전 별 생각이 없었지만 일본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인종을 불문하고 외국 출신자에게 배타적인 경향이 많더라고요. 특히 일본인 고객만 받습니다 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곳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을 땐 가히 충격적이었죠. 이런 글로벌 시대의 외국인은 일본에서 밥도 못 먹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갔을 때도 이렇게 차별적으로 손님을 받았던 식당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인들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남에게 피해 끼치는 걸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막상 가보니 또 아니었어요. 뭐 제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을 타러 들어가면 일부러 어깨를 치고 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함께 앉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이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점점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저 하루빨리 일본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방학이 끝나고 저는 일본 학기에 맞춰 새 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원래는 국제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사정이 생겨서 일본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일본어를 하나도 구사하지 못하는 저는 걱정이 많았으나 선생님과 친구들이 잘 알려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 편히 놓고 교실에 들어섰어요.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오해였죠. 제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다들 수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기분 나쁜 웅성거림이었습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마쳤지만 아무도 저에게 박수를 쳐주거나 호응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선생님이 쌓여진 분위기 속에서 그만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을 한 후 애매했던 상황이 종료됐죠. 전 첫날 스스로 생각했던 분위기와 완전히 달라 당황했지만 아직 첫날이라 아이들이 낯을 가려서 그런 것이라고 애써 합리화했어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쉬는 시간이 되었지만 그 누구도 제 곁으로 와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전까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디에서 왔어? 우리나라는 처음이야. 같은 사소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일본은 달랐어요. 오히려 절 향해 손가락질하는 친구도 있더군요. 전 제가 생각했던 상황과 180도 다른 상황이 전개되니 당황스러웠고 속상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제게 먼저 다가와 주지 않았으니깐요. 서운한 마음에 이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놓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와 주길 기다리지만 말고 너가 먼저 다가가 보는 건 어떠니?
순간 전체가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에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며 먼저 다가갔어요. 하지만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죠. 말 걸지 말아줄래? 왜? 그러자 그 무리에 있던 다른 친구가 대답했어요. 우린 너랑 친해질 생각이 없거든. 그날 저는 같은 반 학급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가 낯설어서가 아니라 그냥 친해지기 싫었기 때문에 다가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직접 귀로 듣게 되니 마음의 상처가 꽤 크더라고요. 결국 전 교실 내에서 홀로 멀뚱히 앉아 있거나 자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정말 큰 상처를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전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지하철역에서 짐을 모두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출근 시간대였기 때문에 당시 지하철역에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죠. 아주 민망하고 난처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누군가는 난감한 상황에 빠진 절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는 동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 중 단 한 명도 제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이가 없더군요. 심지어 핸드폰으로 불쾌하게 사진을 찍어가는 듯한 사람도 있었죠. 전 얼굴이 빨개졌고 서둘러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바로 일본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였습니다. 그녀와 전 눈이 마주쳤고 전 드디어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나타났다는 생각에 화난 얼굴로 그녀에게 말을 걸고자 했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용건을 말하기도 전에 그 교사는 냉담한 얼굴로 절 지나치더라고요. 심지어 그녀는 제 필통을 발로 차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녀는 분명히 저와 눈이 마주친 후 제 주변에 쏟아져 버린 물건들을 보았고 모든 상황을 파악했어요.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목격하지 않은 사람처럼 싸한 표정을 한 채 지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발에 차이는 필통을 마치 기분 나쁘다는 듯이 걷어차 버리고 저희 시야 속에서 사라졌죠. 그때 저는 제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날은 제게 절대 잊지 못할 상처가 난고만 하루였어요. 전 학교 생활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빨리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떠나고 싶다고 바로 나라를 옮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결국 저는 어른인 교사조차도 믿을 수 없는 학교를 다녀야 했고 친구가 없어 늘 홀로 남아 학교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제게 일본에서의 생활은 늘 똑같았던 것 같아요. 늘 최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당시 전 한국이 특별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어찌 됐든 일본이라는 곳을 떠난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한국은 정말 생각보다 최고의 나라더군요. 한국 학교에 들어가기 전날 전 걱정에 사로잡혀 잠이 도통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학교에서도 일본에서의 생활이 반복되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이 많았죠. 하지만 다음날 그런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었어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활달한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절 반겨주었거든요. 전 생각지 못한 환대에 깜짝 놀랐고 어벙벙한 채로 자기소개를 마치자 또 한 번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쏟아졌어요. 선생님 역시 옆에서 추임새를 넣으며 함께 환대해 주었죠. 제가 자리에 앉고 쉬는 시간 종이 치자마자 모두가 제게 우르르 다가와 이것저것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잊을 수 없는 질문이 있었어요. 너 곱슬머리 정말 예쁘다. 그 말이 놀라웠던 이유는 제게 곱슬머리는 콤플렉스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들은 제 곱슬머리를 칭찬해 주었고 일본에서 차별받았던 검은 피부이지만 한국에선 건강 및 넘쳐 보인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바로 옆 나라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 친구들과 선생님은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한국어를 알려주기도 하고 모르는 문제에 대해 번역기까지 총동원해가며 모두가 저를 도와주기 위해 애썼죠.
반장이라는 친구는 쉬는 시간마다 함께 학교를 둘러보며 학교 시설들을 소개해 주었고, 선생님께서는 힘든 점이 있지는 않냐며 종종 저와 함께 1대1 상담을 하곤 했어요. 전 드디어 이곳이 진정한 학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한국 학교에선 제가 학생으로서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기뻤죠. 드디어 제대로 된 학교에 입학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전 오히려 한국 학교에서 제가 인기가 생겼다는 것까지 느꼈어요. 같은 학년에 제가 전학 왔다는 소문이 퍼진 것인지 절 보기 위해 직접 같은 반 교실까지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반 교실에 들어가는 것은 교칙상 위반이기 때문에 학급 반장이 애를 썼던 기억이 나네요. 또 친구들은 제게 교복핏이 좋다며 마구 칭찬해 주기도 했고요. 그 덕분에 한국에 온 이후로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학교의 친구들은 무엇을 해도 저를 좋아해 주었거든요. 제가 흑인이기 때문에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이 없는 순수한 친구들이었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잘 생활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멋진 어른들이었어요. 특히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급식실에서 급식을 쏟았을 때입니다. 그날 전 한 손으로 급식판을 지탱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후식을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함께 밥을 먹기로 한 친구들이 들어주려고 했지만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홀로 2개를 들려고 하다 보니 결국 급식판을 바닥에 엎어버리고 많은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순간 전 예전에 일본 지하철역에서 짐을 쏟아버리고 말았던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고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주변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새하얘지고 말았죠. 그때 급식판이 쏟아진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친구들이 저희 급식판을 들어주고 대신 치워주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저와 일면식도 없는 친구들이었죠. 급식실을 관리하고 있던 지도 선생님은 곧바로 청소를 도와주실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제게 뭐라고 하지도 않고 빠르게 엉망이 된 바닥을 치우셨고 급식 아주머니는 상냥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며 다시 밥을 받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상황이 해결됐죠. 이것은 지난번 일본에서 있었던 일과는 완전히 다르게 해결됐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무엇보다 한국은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어요. 저는 그날 무척 감동을 받았고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애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그 누구보다 한국에 잘 적응해 살고 있답니다. 모두 다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저를 편견 없이 바라봐주는 한국 사람들 덕분이죠. 곧 한국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데 무척 아쉬워요. 한국을 떠나게 된다면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먼저 생각날 것 같아요. 일본은 너무 끔찍했던 기억 때문에 다신 발을 디디고 싶지 않은 나라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영영 살고 싶을 정도로 최고의 나라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어린아이가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정말이지 따뜻하면서도 배려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흔히 어린이는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의 삶이 어떤 본보기가 되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사고방식이나 인생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한편 이 글이 올라오자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경험담도 공개하며 한국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나도 서울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 일본이 싫은 건 아니지만 확실히 한국에 비해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적더라고. 한국은 평범한 식당에 들어가도 영어를 잘해서 여행하기에 편했어. 한국은 꼭 다시 가보고 싶어. 나는 일본에 3년간 살았고 한국에는 4번을 갔어. 둘을 비교해 보자면 한국인들이 좀 더 친절하고 다정해. 일본에 있던 3년보다 한국에 있었을 때가 오히려 더 많은 대화를 한 것 같아. 나는 2년 전 한국에 갔을 때 흑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당할까봐 걱정했어. 내가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염려했지.
하지만 나를 빤히 바라보는 사람은 한두 살의 갓난 아이밖에 없던 것 같아. 아시아는 처음이었는데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서 놀랐어. 이렇듯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해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한국에서 어떤 한국인을 만났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고는 하는데요. 우리가 외국인을 만났을 때는 좋은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다정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생활이 즐겁다는 흑인 학생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